개구리 점프님은 어떤 셀러님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미대생 셀러님 원한다고 그때 설문서에 작성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시겠지만 구매 대행을 하셨다가 이제 병수로 넘어가셨는데 제가 미대생 셀러님 사업일기를 보고 좀 많이 영감을 받았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대생 셀러님을 택했었습니다. 아, 네. 혹시 다른 분이 나오셔도 괜찮으시죠? 아, 네,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셀러님이 나오시면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온꿈사 가입할 때부터 뵀던 분이 그 무무개님이시거든요. 아, 키워드 관련해서 그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랑 그 여기 온꿈사 카페에서 이제 접했을 때 가장 많이 다가왔던 분이어서, 그다음에 그 제가 사는 지역과도 또 같은 지역이어서 좀 많이 연관성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다른 분이 나오셔도 예. 상관없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누구시지? 맞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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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진행하는군요. 네. 네, 미대생 셀러님 오늘 네. 셀러분으로 모셨습니다. 개구리 점프님은 이제 네. 미대생 셀러님을 네. 픽하셨고, 봤습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무무님 픽하셨고, 동갑이시고 네, 무무이님 그럼 다 구매 네. 대행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꿈사에서 미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신 미첼. 미첼. 아, 예. 미첼. 그래서 아, 좀 라인이죠. 놀랐어요. 미대생 셀러님 미셀 해가지고 전 미첼이고. 네. 저는 온꿈사에서 개구리 점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꿈사에서 미대행셀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그 상품 등록도 못하는 초보 셀러인데 처음 구매 대행업을 시작하는 셀러분들한테 이제 처음부터 상품 업로드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네. 솔루션 같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쓰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지 아니면 좀 수동으로 하시다가 네. 그 후에 이제 뭐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 후에 솔루션 프로그램들 추천해 주신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추천해 주실지 저는 그게 좀 처음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강의 때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50개로 다 등록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쓰셨으면 좋겠다. 저는 맨 처음에 수동으로 하다가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한 1000개 넘게 수동으로 이제 해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쓰면은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직접 이미지 따고 상품명 가지고 와서 번역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크롤링 해가지고 일정 구간에다가 뭐 어떤 데이터를 심고 그게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마켓마다 들어가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실버인가 쿠팡 다 올린다는 건 똑같은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마켓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마켓은 이렇게 조금 최적화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마켓에 따른 또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쓰면은 프로그램이 되게 편해요. 되게 편리해요. 수동으로 한 30분 걸릴 거 프로그램으로 막 5분 안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편한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수동을 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 심리상 그걸 못 하거든요. 다시 불편했던 거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첫 단추를 좀 잘 끼려면은 수동으로 하고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시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작년에 좀 하다가 지금 잠깐 보류한 상태인데 지금 그 이유가 그 예전만큼의 그 블루오션 영역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뭐 그렇다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중국 구매 대행만의 괜찮은 게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어떤 카테고리를 주력으로 가겠다라는 게 지금도 없거든요. 아, 네. 왜냐면은 구매 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신성 상품이 나오고 일본이랑 또 중국이랑은 많이 다르죠. 일본은 이제 브랜드 위주로 가면서 딱히 뭐 키워드는 기본적인 것만 잡고 심지어 안 잡고 그냥 브랜드의 어떤 상품명이라고 올려놓기만 해도 거기서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중국 구매 대행은 저희가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브랜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중국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샤오미 말고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로 유입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시기에 어떤 니즈가 있어가지고 그거 검색해서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네. 딱히 어떤 카테고리를 접근해야 된다.
그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제가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카테고리, 어떤 상품을 주로 올려야 되나?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뭐가 잘 될지도 모르고 그 시기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네. 카테고리에 얽매여 있으면은 상품을 많이 못 봐요. 거기에 이제 매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깨어나기만 해도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한 2만 개 넘게 올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계속 올릴 게 많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히려 상품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키워드 분석해야 된다는 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만약에 검색했을 때 그 검색량이 있고 상품 수가 있다고 치는데 그거를 일시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거를 한번 나중에 찾을 때 기록을 해보세요. 그 1월 달에 어떤 키워드가 검색량이 몇 건 나왔다. 그 다음 달에는 몇 건 나왔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네. 아, 이 키워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 어떤 이유에서일까? 뭐 시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누가 뭐 유행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관련된 상품 가지고 와서 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서 넓게 보면서. 아, 네. 네. 저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반자동과 수동을 같이 운영하면서 원하는 컨셉은 스마트 스토어만은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 뭐 컨셉을 정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을 좀 가고 싶은데 네. 좀 어떻게 효율적이나 그런 걸로 뭐 마진적이나 그런 걸로 좀 어떻게 효율적인 건지 더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계속 이렇게밖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정말 사례가 많아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제가 하는 방식은 상품을 되도록 많이 올려라.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접근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방법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구매 대행 특정 카테고리로 약간 브랜드화 작업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상품 몇 개 안 가져가고 구매 대행인데 성수기 때 한 1억 5천 나오는 것까지 봤거든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라고 치면은 그분의 방법도 있는 건데 이게 서로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접근을 할 때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 위주의 전문몰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병행 수입이라든지 기존 사입 브랜드 그런 거기에서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상품을 분석해가지고 기획이 들어가고 마케팅 해야 되고 당연히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전문몰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좀 더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게 구매 대행 하면서도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브랜드 작업을 하고 SNS로 같이 키워 나가면서 이렇게 동시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당장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반은 저는 이제 상품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판매된 데이터를 제가 누적이 되어 있고 한 팔렸던 게 한 몇천 가지가 되더라고요. 세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로 어느 시기에 어떤 상품군이 이제 떠오르겠다.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이만큼 팔렸는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팔릴지 안 팔릴지 궁금하잖아요. 내년에 비교해봤을 때 아 여전히 잘 팔리네. 이런 식으로 좀 비교 분석하는 작업들. 그 예측 가능한 수요를 이제 미리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상품 업로드를 해가지고 미리 선점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신 거네요.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되겠죠. 그럴 때는 기존에 뭐 마케팅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좀 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업자랑. 내가 기본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몇 개씩 사겠다. 그런데 좀 할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그 중국 판매자들이 그 사람들도 위탁 판매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좀 원청을 잘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에 사입은 못한다. 하루에 주문할 때 너한테 한 몇 개씩은 빼줄 수 있다. 처음에는 뻥카를 쳐야 돼요. 해가지고 뭐 이 정도 판매량이 있다. 이만큼 내가 잘 나가는 셀러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 계속 출고시킬 수 있는 거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전문몰로 해서 어떤 상품이 뜨면은 그만큼 출고를 또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 대행이지만 정말 이제 위탁하듯이 마진을 잡고 국내에서 판매하듯이 배송 기간은 좀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객 CS를 신경을 좀 써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접목해서 하면은 좋습니다. 만약에 사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치면은 구매 대행에 한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 소싱할 때 영어가 자유자재로 가능해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로 좀 편하게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에도 입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구매 대행 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뭐 직구를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예전 같지도 않고 타오바오 위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미대생셀러님께서는 그 네. 타오바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됐는지 중국 소싱할 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 타오바오가 전부였습니다. 아, 네. 알리익스프레스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저는 투플렉스를 계속 쓰다 보니까 투플렉스 지원 가능한 그 사이트가 타오바오, 티몰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있는 상품들도 타오바오 찾아보면 웬만한 건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막 딱히 그거를 이제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타오바오가 100%입니다. 타오바오. 네. 네. 그다음 1688도 1688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뭐 구매 대행 말고 브랜드 병행 수입할 때 그때만 좀 참고식으로 하는데 네. 1688은 따로 안 보고 있고 네. 타오바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이제 다들 걱정이 많은 게 최저가에 못 맞춘다 그게 이제 크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잡고 싶은 마진 한 25% 정도 기본으로 설정하고 가면서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최저가가 팔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네이버 로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 이제 단위 상품을 위로 올라가갖고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페어한 경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작용이 많았대요. 고객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걸었던 게 내가 샀는데 찾아보니까 최저가가 다른 데 있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이 걸리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상품을 네, 묶어버리더라고요. 묶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서 싸워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 셀러들이 거기서 좀 힘들어졌죠. 정말 이제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원청이 아닌 이상 되게 힘들어진 상황인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구매 대행은 이거랑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 카탈로그라고 하죠. 그 브랜드를 등록해야지 네이버에서 이제 카탈로그를 생성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공식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권한을 갖는 건데 이거 득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정말 국내 유통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분들이 해당하는 얘기고 구매 대행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거든요. 묶이는데 최저가로 이제 되는 것만 노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상품 올리실 때 상품명 마켓마다 안 바꾸시죠. 그냥 작업 안 하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올린 것끼리 마켓마다 묶여요. 아, 네, 네. 저희가 오픈 네, 플랫폼에서 어차피 대부분의 고객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구입이 되잖아요. 제가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객들은 마켓마다 할인 정책이 다르잖아요. 아, 네. 그때 시기마다 쿠폰 발급하는 게 다르고 네. 그거 취사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팁인데 이런 저희가 등록한 상품이 마켓끼리 묶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묶어버리고 가격비고 만들어버리는 상태에서 가격비가 묶여있는 게 조금 더 위로 가긴 하거든요. 네.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단위 상품마다 거기서 또 저희가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상품 위주 키워드 분석만 네. 잘해도 충분히 네. 어떤 여건에서도 좀 승산이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공지사항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때마다 좀 정책이 많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음전 상품이 있잖아요. 아, 네네.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맞습니다. 이제 이미지 띄워놓고 12종. 네, 옵션에다가 다른 거 껴놓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고객들한테 되게 불편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모음전 같은 거 이제 다 분리시켜라. 그리고 상품명에 옵션에 들어가 있는 그런 키워드 다 쓰지 말고 단위 상품 키워드만 넣어라. 뭐 이제 애플 워치 막 밀리니즈 무슨 루프 되게 종류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 섞어서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잘 팔던 사람이 있어요. 네. 상품 안 보여요 지금.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요즘 네이버 로직이 많이 바뀌고 약간 닭등과 키워드의 시대는 지났다. 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항상 투트랙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 양적 팽창은 네. 질적 전이로 이어진다. 네. 그거 이게 아직도 저는 유효하는지. 이게 투트랙님이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양적 팽창이 질적 전이로 이어진다. 네. 이거에 대한 전제는 초보셀러. 음. 정말 이제 처음 하면서 네. 경험이 없는 셀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말하는 그 중박 공식.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했듯이 데이터를 계속 비교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네. 데이터가 쌓이고 어떠한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쌓이는데 이게 기반이 됐을 때는 어떤 특정 상품을 포인트를 잡아갖고 그거를 내가 밀고 나가겠다. 어떤 마케팅을 하고 어드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계획이 다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상품이 잘 나갈 거다 찝는 거는 그 방법도 잘 못할 뿐더러 감이 없고 위험하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소정의 성과라도 나와야지 이게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성과가 안 나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갖고 네.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가 양쪽 팽창 이제 양쪽 팽창이 일단 많이 올리라는 거죠. 네. 닭등이랑 그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본격적으로 좀 안착을 하기 위해서 구매 경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라. 네, 어떤 게 이제 팔리는지 뭔지를 알면은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 더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여기 없는 것도. 그러면은 그 네. 이제 미대생셀러님이 어떤 게 팔릴지를 알면은 네. 다른 데서도 네. 막 플랫폼마다 이제 뭐 네. 진행 방식도 다르고 마케팅도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이버 광고 외에 네. 다른 광고도 집행을 하시는지. 저는 구매 대행은 네이버 CPC만 해봤고요. 이제 다른 거는 쿠팡은 제가 지금 브랜드 병행 수입도 하고 하면서 구매 대행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마케팅은 주로 브랜드 병행 수입 네. 공부를 하고 거기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일단 네이버 CPC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네. 단가도 많이. 네, 제가 한번 키워드 그 CPC 집행하려고 봤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항상 1페이지 세 번째 노출이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제일 그나마 1페이지 첫 번째 단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전제였는데 5,000원 넘게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껐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지금은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키워드들 이제 구매 대행도 CPC를 태워봤었는데 네. 1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한 200원, 300원 그나마 좀 이제 저렴하게도 갈 수 있었고 원래 이것도 좀 많아진 거긴 한데 네. 이제 그게 저렴하게 됐습니다. 200원, 300원을 집행하면서 가는 것도 있고 막 2,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큰데 쿠팡은 되게 조금 그나마 합리적이거든요. 내가 집행하려고 하는 거에서 거기서 쿠팡 알고리즘 상으로 되게 효율적이게 노출을 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로아스가 이제 광고 수익률이 쿠팡이 예를 들어 수익률 이상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이버는 근데 이건 제가 잘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당장에 팔면 팔수록 계속 손해였어요. 제가 했던 것들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진행하는 것들은 그래서 근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실 것 같은데 원래 기존의 네이버 CPC로 많이 이득을 보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네이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CPC를.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쿠팡 구매 대행은 안 했거든요. 네. 일부 전화가 와요. 광고 집행하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아, 네, 쿠팡에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아니 내가 다 띄워놓으면은 상품 다 뺏겠는데 아. 내가 뭐하러 하냐고 그거를. 위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수긍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생각입니다. 제가 기껏 띄워놓으면은 이게 저만 갖고 오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 따라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는 위너를 그냥 아예 걸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시작하면서 상품 등록하면서부터 남 좋은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쿠팡 광고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집행을 안 해봤는데 그 특정 이제 팔리는 그런 상품군들이 있어요. 근데 구매 대행으로 이게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갖고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셀님께서는 저기 외부 유입 전략은 따로 갖고 계신 건 외부 유입은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SNS가 되게 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부 유입으로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 광고, 네. 인스타 광고, 네. 유튜브 광고, 그 다음에 블로그 책. 블로그 체험단이 사실 그렇게 성과가 있는 편이 아니에요. 블로그 체험단은 아예 이걸로 성과가 난다기보다는 검색했을 때 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접하게 한다는 용도로 가야 되거든요. 참고만 하는. 네. 그 저희가 셀러가 되면서 저희가 사람들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지를 읽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심리잖아요. 네. 네, 그쵸. 만약에 저희가 이 물을 산다고 치면은 이거를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안 살 거잖아요. 네. 그쵸. 검색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뭐 지식인도 있을 거고 블로그 있을 거고 블로그 체험단 리뷰 많이 볼 거예요. 네. 그게 작업한 걸 알면서도 보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고 상품 들어갔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상세 페이지보다 리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항상 네. 구매할 때 네. 뭐 상세 페이지를 보기보다는 리뷰. 네, 네. 그 남들이 본 리뷰를 보고서는 네. 아, 이 상품 괜찮구나 하고 네. 구매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리뷰 보고 나서 그 리뷰에서 보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잖아요. 거기서 아, 네. 네. 이거는 사도 되겠다. 네.
이게 싼 거라면 그런 게 발동이 안 되는데 비싼 거면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거 믿고 사도 되겠다 이런 이제 허들이 낮아져가지고 구매로 이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검색했는데 뭐 블로그 같은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예 스토어로도 유입이 안 되겠죠. 그런 용도로 가시면 좋아요. 블로그는 그렇게 해서 외부 유입을 일으키는데 이 외부 유입도 외부 유입으로 일으킬 만한 상품이 있고 그리고 광고 소재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출력하고 어떤 영상을 출력하고 이런 것들마다 또 성과가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집행하면서 가기에는 구매 대행을 저는 그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성을 구매 대행 말고 나는 내 거에다가 일단 들이자. 브랜딩 경수에. 네. 구매 대행만 하고 있었다면은 그거를 시도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네. 하면은 이제 그리고 경험이 많이 쌓이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구매 대행 2년 차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 상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입시켜갖고 띄울 수 있을 것 같은 상품이다. 실행은 안 하겠지만 바로 그런 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서 테스트 해보면서 성과를 내고 그게 반복이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광고 하나 네. 궁금했던 게 광고를 할 때 요즘에 오픈마켓, 뭐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거는 광고를 안 태우면 네. 노출에서 밀린다라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냥 상품을 올리고 내부에 노출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판매가 네이버 검색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오픈마켓이 네이버랑 오픈마켓으로 치면은 옥션, G마켓, 11번가 대표적인 게 여기가 세 개가 되겠죠. 네. 네이버 외에 오픈마켓 들어가 보셔가지고 상품 하나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다 광고예요. 네. 그 이름만 다 다르지. 막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문구가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광고 이렇게 있고 이게 되게 네이밍을 잘 해놨거든요. 네. 교묘하게. 네이버는 어느 정도 지수가 차고 초기에 CPC 태우면서 구매를 일으키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는 로직인데 네. 오픈마켓은 아예 그냥 광고를 해야 돼요. 아예 안 보여요. 아예. 네. 쭉 내려야지 보이는데 거기까지 내려올 일까지는 없고 사람들이 광고를 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상품이 오픈마켓 안에서 구매가 일어나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긴 해요. 근데 거기서 성과를 얻으려면 무조건 광고를 태워야 된다. 네이버에서 유입이 되려면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네, 딱 그 차이입니다.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배송비 측정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은 없다고는 하는데 배송비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배송비 측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상품을다가 배송비 가격을 녹여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분들 보니까 그 상품에다가 일정 가격을 다 집어넣고서는 그 밑에 상세 페이지에 뭐 이게 뭐 부피가 조금 더 나올 시 얼마가 추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추가될 경우 전화를 드린다거나 문자를 드린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이제 미대생 셀러님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무료 배송이거든요. 이제 상품가에다가 녹이거든요. 배송비를. 근데 이것도 처음에 뭐 무거운 상품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저도 하면서 마이너스 나면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 쌓아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얼마 나오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체득이 된 케이스거든요. 이게 진짜 출고되기 전까지 몰라요. 맞아요. 그 가격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 배송비를 따로 매기는 스토어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잘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빅파워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빅파워에서 브랜드를 하시거나 리뷰 수가 쌓여가지고 그분들은 그게 얼마인지 측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미 출고를 시켜봤을 거고 기본적으로 주력으로 상품을 밀고 가겠다라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많이 좀 알아봤을 거고 그렇게 된 건데. 저희는 이제 상품을 많이 올린다 치면은 알리왕왕 통해 갖고 물어보기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상세 페이지 내에도 무게가 있으면은 한 이 정도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출고시켜 갖고 이제 비교해보고 뭐 플러스면 땡큐인 거고 마이너스면은 좀 이제 조정을 하고 다음에 팔 때는 거기서 이제 손해가 안 보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배송비 마이너스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송비 마이너스 나는 게 금액적으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제 손해 난다는 거에 전전긍긍 하고 있으면은 더 많은 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거는 흘려보내고 이제 저희가 힘줄 때는 힘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궁금했던 게 그 배송비를 가격에 같이 녹인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그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더 네. 높은데 이런 데서 조금 약간 네.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 네. 또 매출이 나와가지고 아, 네. 사실 이게 네이버 검색에서 가격 비교를 보시면은 네. 배송비 따로 측정하고 가격으로 빼놓는 게 조금 더 상위로 가기는 해요. 네. 그 가격상에서. 네. 근데도 팔리더라고요. 저 이거를 자세히 분석은 안 해봤는데.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예요. 최저가만 팔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네. 맞아요. 그런 거에서 바탕으로 하면은 대부분 다 무료 배송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원금사 계신 분들은. 네. 네. 근데 처음에 이게 그 고객이 딱 봤을 때 이게 무료 배송이란 걸 알고 들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문구에 혹하기도 할 겁니다. 아, 저는 문구예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소비자들이 저는 무시라는 게 아니지만 엄청 꼼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문구 하나하나에 되게 케어. 네. 네, 뭐 저희도 무료 배송. 네, 아무래도 우리는 배송비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송비를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본다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소비자는. 저희도 그렇고. 그래갖고 무료 배송 가능한 돈까지 이제 채워 넣으면서 뭐 다른 거 살 거 뭐 있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아, 네. 네. 그런 이제 심리에서 바탕해서 근데 무료 배송이라고 써 있다. 여기 좀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 다 소비자 심리예요. 항상 그 네.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서 네. 내가 소비자가 된 것처럼. 네. 이게 진짜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심리 싸움이다라고 바탕을 해서 보면은 키워드 분석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상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설득에 대해서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이제 칭한다 하면은 네. 들어가고 리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으면 좋은지 그 이유도 이제 알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줄기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미래생 셀러님을 네. 택했었냐면은 네. 제가 사업일기를 항상 열심히 쳐다보거든요. 아, 저 열심히 써야 되는데 요즘에 잘 네.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래생 셀러님 사업일기를 보다가 네. 아, 이분처럼 하면 되겠다 하고서는 1번부터 네. 쫙쫙쫙 쳐다봤는데 네. 한 4번, 5번쯤에서 네. 그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저 얘기했나요 그런 걸? 네, 거기에 적혀져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뭐 내 하루는 네. 이게 아니라 구매 대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첫 번째는 주문 모으기, 네. 두 번째는 뭐 발주 확인,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개인 고객 통관 고유 번호 이런 네. 거 수집하시는데 네. 그거를 이제 루틴을 소개해 주시고 네. 혹시 거기에서 나만의 꿀팁이 있으신지. 꿀팁. 네.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세스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저는 이제 샵마인 쓰거든요. 아, 제가 그 투플렉스에도 주문 관리 기능이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사업자가 이제 여러 개다 보니까 그 API를 다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샵마인을 쓸 수밖에 없어갖고 샵마인을 쓰는데 샵마인으로 일단 신규 주문 처리를 해요. 신규 주문 확인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발송대기로 가해져 있는 것들을 엑셀을 다 다운받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업자별로 따로따로 사업자가 하나면은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아, 네. 이렇게 이제 다운받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조회를 해요.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 일치 안 하는 것들 밑에 따로 추려가지고 엑셀에서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개인 통관 고유부호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이제 달라.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일치해갖고 주문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 주문을 넣거든요. 그 전에 잠깐 이거 한번 끊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날에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배대지에 정보를 넣었을 건데 출고를 했으면 트래킹 넘버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래킹 넘버를 넣고 배대지 정보에다가 트래킹 넘버 넣고 그 다음에 개인 통관 고유부호 일치하는 주문들 처리를 하고요. 결제하고 그 다음에 CS 처리 이거 다 하고 나서 CS 처리 이제 한번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대지 업무를 보는데 배대지 업무들은 그런 거죠. 이제 확인 요청 상품이 잘못 도착하거나 이상이 있어갖고 배대지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 오는 건데 처리하고 노데이터 저희 사서함으로 도착했는데 그 어떤 상품인지. 예, 정보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갖고 해결하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업무들을 하는데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배대지 처리까지 하고 나서 이제 개인 통관 고유부호 달라고 했을 때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넣어가지고 2차 주문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소싱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유니패스 신고도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동택배로 이제 화물택배 같은 경우에는 송장번호가 바뀌잖아요. 네. 경동택배로 이제 이관되면은
그런 것들 이제 바꿀 거 바꿔주고 그 외에 이제 뭐 장부에서 정산 예정금 같은 거 넣어주는 것들, 뭐 배송 대행지 비용 넣는 거 그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가적인 것들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아이폰 매니아님께서 아폰 매니아님이요. 네, 그 맨날 최적화 네. 하시잖아요. 네. 요즘 그러면은 좀 어떻게 이해 프로세스를 줄이셔가지고 네. 최적화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저는 주문할 때 되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네. 저는 뭐 다른 거 줄일 만큼 줄였는데 일일 장부 같은 것도 배송 대행지도 이제 주문 건 바이 건으로 원래 수기로 넣고 했었는데 그냥 엑셀 수식 걸어가지고 네. 배대지에서 엑셀 다운 받아갖고 한 줄 한 줄씩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배송 대행지 비용 다 넣을 수 있게끔 한 번에 그런 거 이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주문할 때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주문 목록도 그 크롤링 프로그램 만들 수 있거든요. 크몬 같은 데서 한 3만 원 주고 만들 수 있어요. 네. 주문 목록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그거 나오면은 그 제품명, 뭐 수량, 가격, 뭐 이미지, 썸네일 그런 거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배송 대행지 이제 넣을 때 엑셀 쓰시잖아요. 네. 그거 조금만 가공하면은 고객 이름 옆에다가 그 타오바오 주문 번호만 넣어도 자동으로 뜨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최적화를 하시는 중이네요. 최적화를 하고 저희 직원이 하고 있죠. 이게 제일 좋은 이거 건, 안 하면은 직원들이 떠나게 생겼어요. 제일 좋은 건 사람을 써라.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제가 실무자이면서도 관리자인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제가 실무를 할 때는 이게 매일매일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근데 에너지도 다 빠지고 조금 이제 시점을 멀찍이서 볼 수가 없는데 관리자 입장도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어디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 네.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네. 그렇다고 퇴근을 일찍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일을 더 해야죠. 그렇죠. 네, 일 더 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계속 그거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도 해볼까? 네. 뭐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좀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는 것도 최근에 원래는 그 PC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보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가격. 네,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엑셀로 이름이랑 번호만 넣고 보낼 수 있는 거 없을까? 엑셀 그거 문자 전송 사이트들이 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 KT 같은 데서 네. 한 번에 딱 그 문구만 정해놓으면은 네. 이름 부분, 번호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최근에 좀 적용을 해갖고 그것도 좀 시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통 이렇게 상품 네. 몇만 개 올리셨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베스트 셀링 아이템이 있고 네. 간혹가다 팔리는 게 있고 네.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판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준다면 네. 미대셀링님께서는 그 중에서 그 키워드 분석이랑 네. 제목 같은 거를 갖다가 수정을 이 중에서 어디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키워드를 딱히 제가 수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두는 편인데 잠깐만 틈 주고 두는 편인데 사실 어떤 상품이 안 팔리는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그것들에 대한 존재를 몰라요. 너무 많다 보니까. 존재들을 몰라요. 그래서 네. 이제 팔린 상품들 위주로 보는데 이것도 정말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계속 잘 팔리다가 안 팔렸다가 1년 뒤에 또 팔리는 상품이 있고 네. 아니면 잠깐 팔렸다가 많은 상품이 있고 한 개만 팔리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뜨문뜨문 팔리는 상품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계속 튀어 오른다고 하죠. 튀어 오르는 제품이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 있다. 그거는 이제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네. 왜 팔리는지 어떤 이유에서 네. 뭐 이것저것 좀 데이터 수집을 해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좀 보완해갖고 더 팔릴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잘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진 않습니까? 네, 뭐 상세 페이지도 번역해주고 하면은 좋아요. 네네. 하면은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신규 상품을 계속 발굴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나간다면은. 네.
근데 보통 욕심을 부려갖고 여기서 네. 좀 더 가공을 자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순위를 좀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니까 네. 예, 거기서 많이 수정을 좀 한다고 들었거든요. 수정을 한다고 해서 밀리는 건 아닌데 네. 근데 너무 잦은 수정을 하다 보면은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키워드 몇 개 정도 바꾸는 거는 사실 영향이 없는데 네. 뭐 상세 페이지를 한 번에 다 바꾼다. 음. 그거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막 그 100%가 아니고 다수의 높은 확률이 아닌데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잘 나간다. 네. 이것도 조금 꼼수를 쓰면은 저희가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100가지를 쓸 수 있는데 20가지만 쓸 수 있다.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놓치기 아쉬워요. 네. 네. 그 네이버 CPC 태우면은 광고 태우면은 광고명만 따로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놓치는 키워드 광고로 삽입해가지고 거기서 또 판매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 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아쉬운 건 뭐 태그 같은 데도 달고 태그는 사실 반영이 되긴 하는데 밈이에요. 네, 밈이에요. 네이버 태그는 쿠팡은 검색 태그 자체가 아, 예. 네이버에서는 키워드 네. 같은 네. 개념이라서 네. 쿠팡은 태그를 잘 해야 되는데 네. 네이버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진짜 분류표 같은 느낌? 그 스토어 안에서 분류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직원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게 부업이기는 한데 네. 제 꿈이 너무 커가지고 네. 약간 벌써부터 김치국 마시는 소리일 수도 아예 그 있지만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환경과 시스템이 좀 저를 일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좀 일이 잘 안 잡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대생 셀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1인 셀러로 네. 이 정도 매출은 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도 된다. 넘어가도 되는 거. 저는 매출 기준보다는 네. 사실 제가 그 직원을 쓰고 해야겠다고 느꼈었을 때가 매출이 한 몇 배씩 뛰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1,700에서 4,000 뛰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 처리를 하고 상품 소싱을 해야지 매출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업무 다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소싱을 하루 20개밖에 못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직원 구해야겠다. 딱 그때 그냥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인데 저는 기준이 매출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한다고 했을 때 정말 쥐어짰는데도 그때는 직원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그때쯤이면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또? 그렇죠.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러면 그러면 상품을 소싱할 때 네. 시즌 상품이랑 그 롱런하는 상품 그런 네. 비중이 좀 따로따로 있습니까? 이거 내가 꾸준히 이렇게 해서 잘 팔리는데 굳이 네. 시즌 상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할 때도 시간이 모자르면은 시간이 모자르다 치면은 네. 저는 근데 사실 팔 수 있는 거 다 팔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비중을 두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시기에만 이제 좀 분석해갖고 찾아가지고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시즌 앞뒀을 때 시즌 상품이 이제 한 번에 확 올리고 평소에는 이제 그냥 롱런하게 가지고 있을 만한 상품들 네. 찾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어제였죠? 그 갤럭시 S22 네. 오픈했잖아요. 자 이때 이게 유튜브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자 2월 10일 날 했다. 이걸 이제부터 여기서 또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갤럭시 S22를 팔라는 게 아니라 힌트는 일단 여기까지만 드리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아, 이때는 이제 진짜 미친 듯이 뛰어들어야 돼요. 한 번에. 그거에 대한 네. 그냥 이제 다른 거 다 셧다운하고 상품 했던 거 그냥 상품 올리던 것도 일단 멈추고 네. 발표했다. 출시일까지 정확하게 나왔다. 국내 출시일이. 그러면 이제 진입해야 됩니다. 네이버 데이터를 보시면은 딱 그냥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솟거든요. 네. 이때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투트랙님이나 다른 유튜버들 분들 중에 네. 출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음. 단기간에 매출이 상승하고 네. 매출이 뭐 4천, 5천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상승하지 못해가지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지 하고서는 상대적 바탈감이나 뭐 좌절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있으신지? 정말 많죠. 일단은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을 부러워하고 목표로 잡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이게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바로 매출을 냈던 셀러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저는 한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막 1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500 나오고 1000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뛰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좀 꼼꼼사에서 강의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갖고 감을 잡았을 때부터 이제 매출이 늘었던 건데 그 전까지는 진짜 계속 그냥 밑에서 있으면서 조금 고생 아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뭐 다른 채널도 그렇고 유튜브에 나오려면은 자극적이어야 돼요.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확실해야 되고 네. 그냥 잔잔하다가 잘 됐다는 스토리보다는 나는 시작하자마자 매출 3천만 원을 찍었다. 이게 아주 그냥 후킹 요소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 안 나다가 나왔던 셀러분들에 대한 컨텐츠도 있어요. 근데 초점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비교되면서 이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건데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참고할 것만 하고 절대로 이제 갑자기 매출이 잘 나온 셀러가 전체에서 많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반짝하는 것보다는 오래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이제 지향점이 맞춰져 있어갖고 조금 위기가 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매출이 갑자기 잘 나오잖아요. 그것도 위험해요. 대출 받아야 돼요 진짜. 진짜 대출 받아야 돼요. 카드 한도도 네. 걸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돈 메꿔야 되는데 정산은 들고 돈 메꿔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직 돈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출 잘 나오잖아요. 그것도 진짜 그것도 이제 그 독입니다 또. 네. 잔잔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네. 꾸준하게 꾸준한 상승 매출. 네, 꾸준한 상승 매출 제일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매력적인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투생님께서 본인 말하는 그 구매 대행이 또 단점은 CS 할 때 네. 배송 지연, 네. 그다음에 고객들의 그 클레임의 대부분이 이제 배송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주문 건수가 많았을 때 그 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아 이게 제가 또 이걸 잘합니다. CS 처리를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잘해요. 왜냐면은 감정을 안 실어요. 감정을 안 실을 수 있는 게 이게 멘탈이 강하다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CS도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랑 사람이 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했는데 기본적으로 CS 자체가 긍정적인 의도로 담겨 있는 게 아니죠. 거의 오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문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조금 괜찮은데 네. 배송 지원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많을 건데 그걸 마주했을 때 사람이 에너지가 뺏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멘트들을 다 메모장에 적어놔요. 그 배송 지원 중에서 통관 중일 때의 메시지, 네. 중국 현지에서 출발했을 때, 국내에서 배송 중일 때, 통관 완료됐을 때 이거를 다 상황별로 쪼개 넣고 네.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약간 매크로식 답변. 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요.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거 빨리빨리 하고 일단 저는 전화를 안 받고요. 네. 네, 전화를 안 받고 전화 안 받은지는 뭐 처음부터 조금 받다가 안 받기 시작했었고 그래도 매출 나오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에너지를 뺏길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막아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는데 중국 구매 대행 CS 하다가 다른 거 하잖아요. 네. 아 순해요. 음. 너무 순해요 사람들이. 아, 네. 너무 이거 이래도 되나? CS가 없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브랜드 병행 수입했을 때 CS가 지금은 5일에 한 개씩 나와요. 아, 그래갖고 이거 뭐 마켓 이거 페이지 고장 난 거 아닌가? 아, 이래갖고 새로 고치면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오랫동안 버티고
성과가 있고 유지하고 했던 분들은 뭘 하든 잘할 거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네 개구리 점프님부터 오늘 1시간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네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시고 네. 네 돌아오면서 한 번씩 소감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 시작을 이제 막 하는 거여가지고 모르는 점도 되게 많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아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일단은 뭐 생각은 좀 고민은 그만하고 실천부터 하자. 수동 등록부터 하자. 뭐 맞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오늘 저는 작년에 그 해외 구매 대행 중국 거를 하면서 좀 매출이 좀 일어났다가 잠시 회의감을 느끼고 접은 상태에서 좀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없을까 좀 기다렸는데 마침 오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미세셀러님의 그 어떤 그 마인드 관리와 그다음에 비전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좀 많이 좀 접하면서 다시 그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 같은 데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무개님은 안 나오셨지만 아 괜찮습니다. 저 괜히 얘기했네. 저도 나쁘지 않죠. 아 저는 그러면 미대생 셀러님도 네. 간단하게 오늘 1시간 네. 네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만나게 됐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셀러와의 1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